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바로 XRP 코인입니다. 자, 새벽 시간 난리가 났었죠. 30%가 넘는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이 리플뿐만 아니라 에이다도 마찬가지고 솔라나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더리움, 솔라나도 함께 상승력을 크게 갖고 왔습니다. 자, 그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5대 전략 코인 비축 발언에 시장은 반등력을 큰 폭으로 가져왔다. 자, 그전까지 이 미국 트럼프의 공약 중에 하나인 관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죠. 자, 관세라는 것은 금융시장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인은 당연합니다. 이것 또한 트럼프의 공약 중에 하나였고, 코인 시장을 기축자산으로 만들겠다. 또 하나, 이 코인에 확실한 미국이란 나라가 코인의 수도가 될 것이다. 이것 또한 공약 중에 하나였다는 거. 당연하겠지만 강력한 관세 정책을 펼친다는 거, 이 부분을 하나로도 코인 시장에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칠 것이란 이러한 공약도 꼭 지킬 거라는 거. 우린 그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또 하나, 오는 3월 7일 날짜로 백악관 다음 달 가상화폐 서밋을 처음으로 개최하면서 트럼프는 연설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죠. 자, 말 그대로 비축 자산에 대해서 이제는 확실한 현실화 가능성을 이야기할 거라는 거. 이러한 부분은 시장의 기대감을 더욱더 큰 폭으로 자극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비축 자산은 말 그대로 달러와 똑같은 영향을 만들겠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죠. 제가 리플 코인 영상을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상승에 대한 모멘텀 중에 CBDC, 당연히 디지털 화폐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리플한테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 말인즉슨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최근에 브릭스라는 연합단체가 나오면서 탈달러, 그러니까 달러를 이용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미국이 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사우디까지도 브릭스에 들어갔다. 이 부분은 미국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합니까? 달러를 이용할 수 있는 코인 시장, 당연하게도 스테이블 코인을 콕 집어서 가져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비축 자산이라는 부분도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 말은 국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한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 통화국, 그리고 비축 자산을 통해서 코인으로도 이제는 결제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또 하나,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그리고 ETF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강력한 시장 리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자극하고 있죠.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관세 때문에 변동성이 나왔고, 기준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왜 못 올라갈 거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자, 차트만 보면 먼저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 차트만 보시면 이게 일봉의 모습이죠. 자, 여기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가지면서 3,000원도 이탈하게끔 만들었던 게 바로 이 하방 압박 관세 부분이었습니다. 이거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코인시장 모두가 다 영향을 받은 부분이죠. 근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리플 XRP 코인이 그냥 급등해서 올렸습니까? 여기 5,000원까지? 그렇지가 않죠. 1,000원대 라인에서 엄청나게 횡보 라인, 다시 1,500원대, 2,000원대, 3,000원대, 4,000원대, 5,000원대까지 이러한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움직였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안정적인 지지 라인을 확인하면서 움직였다. 근데 이 5,000원 라인대에서 하방 압박, 다시 한번 여기 박스권에서 또 한 번의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어때요? 거래량이 일제에 나오지 않고 여기 12월 달에 이 박스권을 만들었던 부분을 지켜낸다라고 한다는 건 여기 라인대가 강력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 지난 12월 20일 날짜로 고래가 손바뀜했던 부분과 함께 고래들은 이 단가를 지켜낼 것이다. 그 단가가 바로 3,000원 라인이었죠. 지난번 3,000원을 이탈했을 때 엄청난 공포감을 자극됐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000원 지지 라인을 만든 것은 종가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부분을 맞췄다, 안 맞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을 우리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느냐가 우리들의 수익 구조를 천차만별로 틀리게 만들 거라는 거. 어제 새벽 시간에 상승력이 높았던 그 부분을 뒤로하고 오늘 날짜 해당되는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지금 이 강가가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 받고 있는 조정 구간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이 부분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도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우리가 투자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차트를 보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 그리고 기본적인 분석까지도 함께 마련해야지 안정적인 수익권을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까, 또 하나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은 어떻게 만들어내면 좋을 것인가, 오늘 이 부분들로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자료부터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거든요. 실시간 매매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새벽 시간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이 수익관을 더욱더 크게 늘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점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수익 구조도 틀려진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링크 또한 다 무료라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뉴스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전략적 암호화폐 준비금을 발표한 다음에 후폭풍이 나오고 있다. 자, 트럼프의 발언은 공수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말을 하면서 이 공수표라는 것은 안 좋은 이미지는 맞습니다. 말로만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말씀드렸던 트럼프 정책 방향성 중에 공약들을 하나씩 지켜내고 있는 모습은 관세 부분에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었죠.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에 비트코인을 언급하지 않아 혼란이 있었으나 당연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준비금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정정했고, 트럼프는 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랑한다 라고 덧붙이면서 미국이 세계 암호화폐 수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공약들을 하나씩 이행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죠. 물론 관세를 발표하고 나서 상호 관세를 적용한다는 부분 때문에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준 것은 맞지만 미국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SEC가 코인 시장의 압박을 받았던 부분들을 하나씩 풀어내고 있고 친 암호화폐 정책들을 하나씩 만들어내고 있다. 이건 무엇이라고 하죠? 투트랙 전략을 이용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해당되는 부분을 가져갈 것이냐, 말씀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5대 가상자산을 발표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미국산 충성도 트럼프의 전략 비축 암호화폐는 어떻게 골랐는가. 물론 미국산인 확률이 더욱더 높겠죠. 왜? 미국을 해당되는 그레이트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겠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 중에 하나죠. 그러한 부분이 미국 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할 것이고, 말 그대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상자산을 미국이 완벽하게 보유를 하게 되면 제2의 화폐 단위 그리고 해당되는 달러가 이용할 수 있는 금융시장을 한꺼번에 잡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갖고 가고 있는 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서 니플, XRP 코인이 현재 시점은 다시 한번 조정구를 갖고 오고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될까? 자, 전문가들은 지금 니플의 매수 가격은 의미가 없다.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 27달러를 갈 것이다. 자, 27달러 꿈만 같죠. 지금 3달러 이제야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전차 더욱더 높아지는 단가 27달러 올라가기만 하면 뭐 정말 꿈만 같죠. 다만 이 단가가 바로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올라간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여전히 니플한테는 해결해야 될 부분도 많이 남아있죠. SEC가 항소를 어떻게 취하할 것이냐, 이 부분도 설명 한번 해드릴 건데, 이전 도레스 판사가 그 판결문에 대해서 SEC가 그 부분을 해결할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셈법이 좀 복잡해졌다.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비트코인이 8만 5천 달러를 회복했고 대량 청산한 다음에 고래들의 매집이 본격화되고 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매집 부분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매집이라는 건 뭡니까? 일반 매수와는 틀린 의미죠.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입니다. 근데 이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을 만들어야지 매집 주간이 되거죠. 매집 주간을 된다는 건 저점에 매수한다라는 걸 말합니다. 틀린 의미라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이 비트코인이 왜 대량 청산한 다음에 매집을 하고 있을까? 고래들은 비중을 추가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매수가 아니라 매집한다라는 관점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 좋겠죠?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비트코인 ETF 다들 잘 알고 있으시죠? 비트코인 ETF는 코인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이벤트를 전달했던 거예요. 왜? ETF는 뭡니까? 펀드예요. 펀드라는 건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코인에서 이젠 제도권 자금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만들었다. 굉장히 긍정적인 이벤트였습니다. 근데 노림수가 있다라고 하죠. 어떠한 노림수였습니까? 비트코인 환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 코인 시장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를 만들어서 매집하는 게 고래들의 첫 번째 순위예요. 이 말인즉슨 매집을 한다라는 것은 무조건 최저가를 만들어야 된다. 자, 말 그대로 ETF라는 거,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XRP, 리플의 ETF도 기대감이 높고 있죠. 근데 ETF뿐만이 아닙니다. IPO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은 더욱더 많아요. 그러면 고래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냥 쭉쭉쭉쭉 끌어올리면서 매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지난 비트코인처럼 마찬가지로 저점을 다시 만들어서 매집할 것인가? 당연히 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이 뉴스 한번 보시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플 SEC와의 결론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3월 1일 날 10억 개의 토큰 언락이 변수가 된다. 자, 이 부분도 딱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겠죠.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증권위원회는 지난 바이든 대통령 시절 때 코인 시장을 엄청나게 압박하면서 1,000원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SEC였어요. 바로 리플 말이죠. 4년 동안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는데 작년 11월 달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상승력을 높였고 이때 상승력은 비트코인이 올라간 폭만큼 이더리움이 올라간 폭만큼만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을 따로 적용하면서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언락되는 부분, 락업되는 부분, 제가 이 부분도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것부터 한번 먼저 보시죠. 자, 제가 3월 2일 날짜에 락업된 물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건 락업 해제가 아닙니다. 락업이죠. 1.3억 개. 5억 개가 락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토탈 6.3억 개가 재락업이 되었죠. 근데 매달 첫 영업일 날은 10억 개의 락업이 해제가 되는 게 리플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락업이 되고 있는 물량이 6억 개, 그리고 다시 락업 해제가 된 게 토탈 10억 개입니다. 어때요? 이 락업 해제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 락업이라는 것은 매도할 수 있게끔 풀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전량 다 매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분도 많죠. 근데 지금 단가가 높이 올라간 단가입니까? 지난번 5,000원 가까이 올라갔던 그 단가가 있었지만 이때도 매도가 안 되었던 물량을 현재 4,000원 넘었다고 해서 락업 해제됐다고 해서 바로 매도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단가 고점이 아니라고 한다면 락업 해제가 됐다고 해서 매도할 생각은 없다. 이게 정답이겠죠. 또 하나, 락업이 10억 개가 락업 해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락업 해제만 된 걸 끝나냐? 아니죠. 그 전에 락업이 또 되었죠. 이것은 유동성 자금을 조절하고 있는 XRP가 되고 있다. 이게 XRP 리플 코인이 최초에 생성했을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으로 시장에 흔들림을 가져가서는 없어야 되겠죠.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리는 건 현재 시점에 이렇게 작은 뉴스로도 변동성을 많이 가져올 수가 있는 시점이거든요. 왜? 높이 올라갔으면 높이 올라갔다라고 판단될 정도로 상승력이 높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점은 확실한 조정 구간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확인하고 나서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저점을 확인한 시점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XRP 코인 3,000원을 이탈했을 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죠. 3,000원 이탈했으니까 이제는 2,000원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매도해야 되겠다. 이때 매도하셨던 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후회하고 있으시겠죠? 아무리 6%가 지금 오늘 날짜로 하락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차 반등력이 높이 올라가는 그 시점은 이 리플 XRP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 따라서 운영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후회가 남는 매매를 하지 않으려면 매수와 매도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의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부터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잘 보고 있는 것만큼 자료도 한번 무료로 받아보시고 톡방에도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같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영상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말 그대로 지금 시점은 많이 올라간 단가가 아닙니다. 왜?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면 바이든 현직 정부 때, 그러니까 전직 정부 때 어땠습니까? 4년 내내 이 바닥 박스권 라인을 만들었던 것처럼 트럼프 정부에서는 변동폭이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확실한 모멘텀에 따라서 상승력은 재차 반등력이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확인하시면 너무 좋겠죠? 그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기반하고 있는 건 무엇에 있을까?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이거는 지난 2월 27일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리플 레저, XRP 레저는 기관용의 디파이 로드맵을 공개했고 시장 규모가 30조 달러 시장의 공략을 나선다라고 했습니다. 자, 왜 하필 기관용으로 설계를 했을까? 이 부분은 리플, 레저,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로 기관용으로 설계를 했죠. 이 기관용 설계했다는 건 그만큼 XRP 리플 코인이 일반적인 금융시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아니고 이더리움도 아니고 코인에서 가장 금융시장과 밀접한 것은 XRP. 누가 뭐라고 해도 XRP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나오죠. 자, 글로벌 9대 은행은 리플을 대량 매입하게 되면 최대 50달러까지 전망치가 높이 올라갈 것이고 공급 쇼크가 올 수밖에 없다. 자, 하필 글로벌 9대 은행은 왜 리플을 대량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을까? 그 부분은 미국 연준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자, 이건 보시면 리플은 미국 연준이 만든 패드나우 서비스에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리플의 유동성은 폭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합니다. 그 안에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패드나우가 어떤 데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패드나우는 미국 내 실시간 결제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12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참여하고 향후 10,000개 이상의 은행 및 기관을 통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자, 패드나우는 미국 연준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연준은 어떤 곳입니까? 미국의 달러의 금리를 결정하는 아이들이죠. 굉장한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아이들이 패드나우를 만들었는데 이 패드나우와 왜 XRP 코인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까? 이미 12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상당 부분 주요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상당한 리플과의 연관성을 갖고 있고 이미 서비스 제공업체 중에 27개 기업은 리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건 이 미국 연준이 만든 패드나우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 리플이 리플랩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은행과 같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도 체크가 필요하겠죠. 제가 이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커스터디는 뭡니까? 수탁 사업을 말한다고 했죠.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은행 우리한테 뭘 줍니까? 이자를 주고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게끔 해줍니다. 그러면 리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리플을 맡겨놓으면 리플이 우리한테 이자를 주고 대출 서비스도 하겠다. 이게 바로 커스터디 사업이에요. 이 커스터디 사업이 2조 달러의 시장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그 부분은 리플이 금융 서비스를 토탈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 여기서 커스터디 사업에 리플 레저는 이미 진행해서 업데이트가 되었죠. 리플 레저 업그레이드는 뭐라 합니까? 비담보 대출 도입을 하고 EU, 유럽에서는 규제를 준수하면서 이미 ETP까지 나왔다. 이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부분은 리플의 움직임에 한 스탯씩 올라가고 있는 현재 금융시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더군다나 해당되는 희소성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스테이블 코인. 리플 원정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 RLUSD라고 합니다. RLUSD는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고 리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자, 스테이블 코인도 기관용으로 설계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비축해 놓는다는 미국의 입장에서 이제는 국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기관이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함께 만들어낸 것이고, 또 하나 이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할 때 수수료는 어떤 걸로 이용됩니까? 바로 XRP, 니플로 이용이 된다. 이용된 수수료는 소각되는 절차를 갖고 하기 때문에 희소성의 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XRP 코인이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제 영상 조금 길었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XRP 코인이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냐, 이렇게 큰 폭의 월봉을 본다 하더라도 상승력이 높았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재차 반등력을 갖고 오고 시점이 3,000원이었다.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에서 재차 전일 전고점 라인을 돌파 시도한다면 5,000원 라인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나오면서 이 부분의 변곡점이 발생되고 새로운 시세가 나온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여기 이 시점에서 우리 어떻게 매수와 매도의 시점을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하나,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알아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영상도 무료로 잘 보셨던 것처럼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자료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받으셔도 충분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부터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권을 가장 크게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